50대 이모 씨는 요즘 들어 소변 때문에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져 비뇨의학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에는 이상이 없고 혹시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는데요. 그는 설마 했지만 허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진행됐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 척추관 협착증과 배뇨 장애에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기존에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통증 및 저림감이 있어 왔을 겁니다. 통증과 저림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가운데 척추관을 누르는 압박의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경우 합병증으로 배뇨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배뇨 장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의 이모 씨처럼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나 진통제처럼 일시적인 처방만으로 연명을 해오다가 이렇게 병원에 내원해서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방치를 해두면 척추관 협착증에 어떤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을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매우 드물지만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이 지난 경우 배뇨장애나 배변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협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허리 디스크, 추간판 전이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척추관 협착증의 악화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추간판 전이 악화도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모두 허리에서 발생한 질환입니다. 동일 부위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 질환 모두 원인으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구분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엉덩이 및 허벅지, 종아리로 통증, 저림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경우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서서 허리를 굽히는 경우 다리 통증의 악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일어나서 걷고 보행을 하게 되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저림감 및 통증의 악화를 보일 수 있어 장시간 걷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은 다른 질환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두 질환이 있을 때 혹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이라고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 저림감이 있는 경우에는 집인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과 압력을 가장 줄여주는 누워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앉아있을 때 증상이 악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책상 주변으로 잠시 일어나서 책상 주변을 서성이면서 걸어주는 것만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허리로만 들지 말고 무릎을 함께 굽혀주는 등의 자세를 시행해 줌으로써 증상의 악화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누워있는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있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바로 누워서 무릎을 꿇어 앉는 자세를 시행하는 경우 증상의 일부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자세로는 보행 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로 저림과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잠시 쪼그리고 앉아 있을 경우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좁아진 구멍이 일시적으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잠시 완화할 수 있는 꿀팁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이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선생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을 완화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허리 디스크 증상을 앓고 있던 박모 씨. 얼마 전 빙판길에 미끄러진 이후 도저히 통증을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입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치료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
결국 심각한 정도로 이르게 된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로 굳이 수술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당일 주사 시술로 신경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술 말고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허리 디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이 허리 및 엉덩이, 허벅지로 저림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다음 적절한 신경주사 치료, 신경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신경주사 치료 차단술을 시행함으로써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혀 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개선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견인 치료와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통증의 개선 및 호전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이 저희 어머니도 받으시고 사실 몇 년 전에는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수술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약 23%가 다시 또 증상을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왜 또 다시 이렇게 허리 증상을 호소하시는 걸까요? 대부분 환자에서 첫 번째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던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는 바르지 못한 생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해서도 허리 디스크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생활하는 습관과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허리 통증을 또다시 호소했을 때 디스크 수술을 하신 분일지라도 다시 또 비수술적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발생하는 재발성 허리 디스크에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우선 발생한 부위에 맞게 적절한 주사 치료와 신경 차단술 그리고 약물요법을 병행함으로써 증상의 호전과 증상의 개선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외에도 발생하는 허리 질환이 또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외에도 척추 분절이 앞으로 밀려나서 발생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천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척추 분리증을 들 수 있으며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거나 과도하게 앞으로 굽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 척추 측만증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허리 질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증상에 맞게 빨리 내원하셔서 내가 왜 아픈지 그리고 내 아픈 이유와 질환,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빠른 시간에 병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